이렇게 열화와 같은 성원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났을 때 걸작과 같다, 명품이다, 명작이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걸작들과 또 이 걸작을 만드는 장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도심 가까이에서 최고로 또 가까이에서 유익하게 즐길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예박물관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에서 뜻깊은 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 들으셨겠지만 그 고려시대의 그 유물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이 고려 나전 경함이 일본에서 무려 800년 만에 귀환을 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무엇보다 그 전 세계에 9점밖에 되어 있지 않은 고려 나전 경함 가운데 한 점이 우리나라로 귀환을 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고려 나전 경함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한 민간 단체가 무려 8개월의 그 구애 끝에 이 나전 경함을 국내로 들여오게 됐고요. 이렇게 고된 그런 오랜 정성과 또 시간을 들여서 그 들여온 우리 문화재인 만큼 그 가치가 남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이 고려 나전 경함의 우수한 가치를 되새기고자 오늘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서울공예박물관이 그 우수한 가치를 좀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이 장인분들과 또 이 전문가 PD님과 함께 이 재현 작업을 함께 진행을 하셨습니다. 무려 2년여에 걸쳐서 그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 기록의 소중함을 또 가치 있게 되새기고자 전문가분들과 함께 또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한 자리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어디에서도 흔하게 볼 수 없으시는 그런 프로그램 현장에 와 계시다 생각을 하시고 함께 그 뜻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재현 프로젝트에 함께 하신 우리 장인 선생님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분이신데요. 선생님 안 떨리시죠? 네. 네, 고려 나전 경함의 첫 작업입니다. 이 백골 작업, 그러니까 뼈대가 되는 작업인데요. 이 백골 작업에 참여하신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4호 김의영 소목장 선생님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또 옆에 계신 선생님이신데요. 우리 인류 역사상 지상 최고의 도료라고 할 수 있는 오칠 제작에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호 7장 손대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복이나 소라 껍데기를 얇게 갈아서 그 다양한 문양을 박아 넣는 기법인데요.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공예 기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전 제작에 참여하신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4호 정명태 나전장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아름다움을 고조시키는 장식물입니다. 우리 장석 작업에 참여하신 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박문열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이번 재현 프로젝트는 2년여의 기나긴 시간을 함께한 정말 위대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시간을 소중한 영상 기록으로 담아내신 분인데요. 우리 김선영 PD님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무엇보다 선생님들, 우리 고려 나전 경함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족의 순환사와 그 맥을 함께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랜 어떤 고통과 아픔을 간직한 우리의 유물 문화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의용 선생님부터 네. 이렇게 순환사를 함께한 고려 나전 경함을 처음 실견하셨을 때, 마주하셨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선생님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거에 참여한다는 게 사실은 기뻤고 네. 또 이거를 재현했을 적에 네. 과연 옛날 전통 기법과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작업 도구나 모든 거를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재현했기 때문에 첫째는 자재가 좋아야 되니까 자재가 좋아야 되고요. 자재를 좋은 걸 선택을 해서
이제 모든 기법은 옛날 기법. 네. 기법으로 하고 요즘에는 사실 공구가 옛날보다는 좋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더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딱 처음 고려나전 경험 마주하셨을 때 이렇게 교감 같은 거 안 하셨어요 혹시? 교감했죠. 네. 그때에 야 과연 이런 게 작품이 나와 있었나 네.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대단하다. 네. 과연 이게 우리나라 장인들이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따가 또 자세한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손대현 선생님도 처음 딱 마주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때 사실 그 국립박물관 네. 거기서 이제 그 유물을 딱 맞이했을 때 네. 그때는 정말 숨이 멎는 듯한 그런 감동을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천년의 세월을 네. 이렇게 지나와서 그 작품이 내 눈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비스러울 정도로 네. 숨이 막힐 정도로 감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것을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재현을 하는데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완성이 돼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그때 했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정명재 선생님은 돋보기 그때도 2개 끼고 보셨나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1차에 이제 네. 국립박물관에서는 제가 식사를 못했고요. 예. 김해박물관에서 이제 특별전 할 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두석장 선생님하고 또 관계자 박물관하고 같이 네. 가서 봤는데, 유리 쇼케이스 안에 들어 있었죠. 네, 쇼케이스 안에. 네. 근데 지금이야 뭐 첨단 산업을 걷고 있으니까 모든 게 발전돼 있는데. 네. 고려 시대에 과연 이게 만들어졌을까? 예?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박물관에 있는 거는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없죠. 그럼요. 민간이 소장하고 네. 있던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로 왔다는 자체는 네. 우리 장이나 공예 계통에 큰 의미를 부여한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가까이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봤는데 네. 이 미시한 걸 봤을 때 우리가 보통 표현을 깨알 같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섬세하게 적은 문양을 그때는 도구가 없을 때인데 그러니까요. 추정컨대 도려내는 기법 아니면은 네. 우리나라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가 발명한 나라니까 예. 타발 기법으로 하지 않았을까 타발 하는데 기법. 근데 문양을 봤을 때는 타발 기법으로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네. 그럼 결국은 그게 이제 도려내는 기법인데 그 무수한 그런 섬세한 작은 문양들을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예? 그래서 거기에 감탄했고, 네. 물론 이제 그 의장 기법은 옛날 걸 그대로 고수를 하되 조금 잘못돼 있는 회화적인 면에서 잘못된 거는 네. 조금 선의 세레미를 조금 추가해서 천년 전이나 이 시대 장인들을 표현한 게 어떻게 달라질까 해서 그런데 역점을 주고 그게 아마 자개 편수가 한 28,000 몇 개라든가 7,000 몇 개 된다는데 네. 그 숫자까지 똑같이 맞춰서 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원체 문양이 적다 보니까 눈에 많은 피로들을 느꼈죠. 네. 그래서 도저히 돋보기 하나 갖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서 2개를 끼고 있는데 무슨 의미에서 2개를 끼는 거에는 아예 사물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사물을 볼 수 있는 걸 맞추면 정확히 렌즈를 낄 수가 있는데 네. 너무 도수가 높은 걸 끼면 가까이 볼 때는 괜찮은데 조금 멀리 보면 허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2개를 끼웠던 거예요. 아유, 그러셨군요. 굉장히 그 센 걸 끼고 오니까 네. 조금만 멀어지면 그냥 허옇게 물체가 정확히 안 들어온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는 후대에 이제 평가를 하겠죠. 네. 후대. 제 입으로 하기는 그렇고. 예, 이따가 또 자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박문열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 정명철 선생님하고 김해박물관에 갔을 적에 네. 물론 쇼케이스에 거의 들어있는데 그건 육안으로 봐서는 그것이 재질이 함량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함량. 그 네. 금속에 예. 그 이제 황동으로 그걸 제작이 돼 있는데 특징적인 게 한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 그 경첩을 보니까 이거는 음각 기법으로 그걸 갖다가 파냈더라 이 말입니다. 네. 대부분 평판으로 제작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음각을 갖다 테를 한 3mm 남겨놓고 그걸 파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이한 기법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갖다 제작을 하려면 보통은 이 백통이나 황동이나 모든 재료가 있는데 이거는 황동으로 제작을 했는데 이제 부르리에 이제 샘물을 녹여서 네. 그 당시에 함량을 맞추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게 좀 까다로웠고 단조 기법이면 모든 여러 선생님들이 그 과정은 어렵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어느 거 하나 쉬운 게 없었다 그런 작품이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일단 선생님 거기까지 우리 오늘 또 질문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또 계속해서 들어보는 걸로 하고 우리 김선영 PD님은 어떠셨어요? 뭐, 저희 네 분이랑 다 네. 봤거든요. 여기 네. 두 분하고 중앙박물관 수장고 앞에 저는 예. 못 들어가고 두 분 모시고 김해 박물관에 네, 갔는데 네, 금방 말씀하시는 거 보면 느껴지셨죠? 네. 예. 자기 전문 분야 그것만 봐요, 선생님들은.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조사 선생님은 장성만 보고 나점 보고 아. 칠 보고 형태 크기 보고. 네, 네. 그게 저는 딱 봤을 때 이걸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생각보다 안 이쁘고. 안 이쁘고. 네, 아, 왜냐하면 네. 이제 훼손이랄 수도 있고 예, 많이 예.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왜 이게 이제서야 여기 왔지? 어. 왜냐면 저는 또 저의 일이 있으니까. 예. 어머 저거 어떻게 찍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각자 생각을 하면서 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각자 분야에 맞는 입장 차이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자,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보시면 완성된 결과물들만 마주하셨다가 오늘 이 시간은 그 완성된 결과물들이 어떤 작업 과정을 거쳐서 그 완성돼 있는지를 그런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이라서 그 어떤 때보다 뜻깊은 그런 시간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2년여에 걸친 그 재현 프로젝트의 과정을 토파보는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선생님, 자꾸 옆에 계셔가지고 제가 네. 선생님한테만 먼저 질문을 네, 드리는 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김우용 선생님이 고려나정경암의 첫 작업, 수장의 문을 쫙 여는 그런 작업을 맡기셨기 때문에 선생님, 백골 제작 맡으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나무를 선택하셨다라는 거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같이 나가거든요. 저희는 이제 네. 나무 선정은 이제 홍송이라고 이제 네. 소나무과 종류예요. 이제 그러고 결이 네. 딱 1mm 간격으로 있어요. 1mm 간격으로. 네. 오. 뭐 이게 결이 문양이 크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네. 1mm 간격에 결이 똑바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썼고 네. 이제 저희가 백골 할 때는 과연 이 작업을 했는데 참 나전이나 네. 칠이나 네. 장석. 주석이나 네네네. 네. 볼 때 네. 그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봤어 나는. 네. 나는 내가 백골을 하는 입장이니까 옛날 그대로 재현을 하면 되니까 네. 야 이분들은 기술이 참 좋다. 네. 과연 이게 이만큼 나올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 네. 하면은 더 잘할 거다. 네. 그런 생각으로 하면서 제가 백골을 옛날 작업 그대로 했어요. 네. 선생님도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선생님 고려 나정경암의 백골 제작의 가장 키포인트는 연기짬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연기짬이죠. 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연기짬은 네. 이제 옛날에도 그 각도를 맞추는 거를 이제 예. 나무로 각도를 만들어요. 예. 그걸 만들어서 그대로 재현을 한 거예요. 그대로 연기짬이 선생님 조기 그림에도 나와 계시지만 그렇죠. 네. 구체적으로 뭐 면 분할을 하시는 겁니까? 면 좀 분할을 설명을 하는 좀 거죠. 부탁드릴게요. 저거는 예. 이제 면 분할을 딱 해서 네. 딱 가다에다 대고 대패로 깎았을 때 그게 딱 맞아야 돼요. 각도가. 네, 네, 네. 그게 안 맞으면 이제 안이 뜨거나 겉이 뜨거나 그게 네. 힘이 없죠. 네. 그러니까 그걸 정확도를 가져야 돼요. 참 그 이렇게 면 분할 통해서 각을 맞추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선생님. 그게 힘든 그쵸? 건지는 몰라도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백골을 오래 해서 그런지는 네. 몰라도 다른 분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 나보다. 여기 하나 다 쉬운 작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죠? 네, 연기짜임 하셨고 네. 홍송 또 선생님 홍송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도 있지만 주로 네. 이제 이북 쪽에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네, 이북 쪽에서 들어오는 거. 네, 저희는 그거를 근 20년 전에 구매해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도 아직 저 죽을 때까지는 쓸 게 있는데. 예, 선생님도 그러면 나무를 구해 오셔서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숙성을 시키십니까? 저희는 한 네. 목재를 쓰는 게 최소한 10년. 10년이요? 10년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건조를 해요. 네. 건조를 한 다음에 또 작업할 때 또 재단을 해가지고 다시 또 건조를 또 해요. 다시 건조를 하신다. 네. 어, 다시 건조할 때는 한 50도에서 한 15일에서 20일. 네. 50도에서. 그러니까 저게 한 7mm 정도 돼요. 네. 7mm 정도 되는데 그걸 50도에서 15일에서 20일 건조를 해요. 실제 건조할 때는 한 10mm 이상이 되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패로 깎고 나면은 저게 한 7mm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또 감이 또 있으셔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선생님. 그냥 뭐 나무를 구해 오셔가지고 연기자에 마셔서 만드신 게 아니라 여러분 들으셨듯이 나무를 구해 오셔서 눈, 비바람 맞춰서 오랜 숙성 기간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이제 선생님이 백골 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나무는 이제 건조실 때 비는 안 맞아야 돼요. 위에는. 아, 그래요, 선생님? 위에는 맞지 말고 네. 옆에는 환기가 다 돼야 돼요. 네. 그냥 자연으로 놔둘 자연 때는. 건조 시키시고요. 그러고 이제 건조를 1차 건조 시켜요. 네, 네. 한 7, 8년 된 다음에. 네. 그러고 이제 또 싸놔. 그대로 이제 공기 통하게 네. 쌓아놓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재단해가지고 네. 우리가 한 건조장에다가 저 정도에서는 한 10mm 해가지고 딱 이제 돌아가지 않게끔 요걸 딱 물려놔요. 네. 그래가지고 건조장에 딱 넣어서 15일에서 20일 건조를 해요. 네. 50도에서. 그러면은 뭐 그 후에는 절대 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리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 연기 짜임 각도가 정확하게 잘 맞아야 이게 백골의 완성도가 높은 거지. 그렇죠. 그게 안 맞으면 힘이 없어요. 네.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 좀 전에 화면을 통해서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우용 소목장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소목장 선생님들이 선생님 대패지진을 하시다가 이렇게 손가락 한쪽을 이렇게 헌납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멀쩡해요. 이게 그동안 오랜 시간 그만큼 한 분야에서 올곧게 이 일을 해오셨다라는 아마 증거일 겁니다, 선생님.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네. 자, 백골 제작에 이어서 그다음 우리 손대현 선생님이 하시는 칠바탕. 사실 뭐 여러분들 오칠에 대한 뭐 장점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오칠이라는 것이 강한 독성을 지녔기 때문에 정말 숙련된 장인의 기술이 아니면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도료거든요. 저도 뭐 경험담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예전에 생오칠을 채취하는 현장에 선생님 강원도 원주에 그 온나무 재배단지에 제가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혹시 옷이 오를까봐 제가 알약을 2알을 먹고 갔던 기억이 나요. 우리 손대현 선생님은 뭐 이제 천직이시니까 선생님은 혹시 오칠 딱 처음 접하셨을 때 그런 좀 느낌 없으셨나요? 저는 뭐 네. 일 배울 때 사실 옷이 네. 너무 심하게 올라서 네. 뭐 정말 퉁퉁 부은 상태로 예. 뭐 선배님들이 너 그렇게 갖고 오지를 못하겠다 이래서 크나큰 실망감을 안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자세하게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허락지 않고 네. 이제 저희가 백골을 제가 받잖아요. 네. 받으면 이렇게 그 나무 상태를 물론 한번 앞뒤로 보죠. 근데 그 보는 순간 야, 이렇게 소나무가 정말 넓은 결이 아니고 정말 이 촘촘한 결을 골라서 이 백골을 짜줬다는 데 대한 감동이 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역시 이제 이 작업을 하는데 그 이제 재료를 원주에 가서 생오칠 네. 그때 마침 또 채취할 때라 이제 가서 충분하게 구입을 하고 이제 그 삼배 자체도 이제 국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제가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그 구해진 저기 그 국산 삼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걸 써서 순수한 우리 그 국산 제일 좋은 자재로만 작업을 했다는데 자부심이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백골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제 기분 좋은 느낌으로 이제 생오칠부터 해서 네. 이제 특별히 이제 나무로 제작된 거는
나무는 늙거나 줄고 혹은 또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삼배를 발라주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삼배를 바르게 되는 그 접착제는 이제 우리가 찹쌀풀을 쑤어서 거기다 이제 생오칠을 섞어요. 그래서 이제 개면 그것이 이제 천연 접착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천연 접착제는 그 강도가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나무에 붙여놓으면은 이제 일부러 뜯는다고 해도 뜯어지지가 않게끔 천연 접착제가 강력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이렇게 전체 나무를 앞뒤로 발라주면 이제 그 나무의 뒤틀림이나 또는 혹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어떤 귀퉁이가 이제 떨어진다거나 하는 걸 완벽하게 잡아주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함으로써 물론 1000년 전의 작품을 내가 재현을 해보지만 조금 더 우리가 물리적인 충격 없이 이것이 보관된다면 뭐 1000년은 물론이고 뭐 몇천 년 네. 또는 그 이상 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 밑바탕 작업을 했죠. 네. 그리고- 지금 그림에 네. 나오시는 선생님 저 작업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삼배를 이렇게 씌우셔가지고 네, 오칠하시는. 네. 그렇게 해서 또 삼배를 바르고 나면 그 위에 또 생오칠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특히 황토에다가 생오칠을 섞어서 또 여러 번 이제 이렇게 발라서 또 평도 잡고 그 300결 무늬도 이제 감추게 하고 그런 여러 단계 이제 작업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그 칠까지 한 다음에 우리 저 나전장 선생님한테 넘겨드렸죠. 네. 그러면 선생님 이 이제 아까 생칠을 말씀하셨는데 이 오칠도 보니까 선생님 그 채취하는 시기가 따로 있으시던데. 맞아요. 네. 그때 한창 이제 6월 중순 때 가서 가장 좋은 이제 저희 용어로는 이제 성칠이라고 해요. 성칠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칠이 나올 때 네. 마침 이제 채취한 걸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가지고 왔죠. 네. 자, 백골 제작 그리고 이제 칠 작업을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앞서 들으셨듯이 나무의 뒤틀림을 방지하는 나무의 생명력이 선생님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이어질 수 있게끔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우리 이제 손대현 선생님께서 칠바탕이란 이름으로 작업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 나전 작업. 예, 정명재 선생님이 이제 이어서 나전 시문 작업을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얘기 다 하면 오늘 해가 저물 텐데요. 네. 이게 이제 말씀드리면 조사에 의하면은 네. 고려시대가 이제 불교 국가라서 예. 경전을 넣기 위한 경함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게 뭐 경함뿐만 아니라 딴 것까지 해서 한 10점인가 20점 미만이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 9점이 경함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현한 작품은 고려시대의 최고의 의장 기법이에요. 세공이고 아름답고 그래서 평가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섬세하고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한 거예요. 공예평론가들이 네. 해외에서도. 근데 이제 고려시대 경함은 대부분이 국화당초 문양입니다. 유일하게 저게 모란 당초문 경함입니다. 예. 그리고 또 기법이 4가지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동그라미 이제 염주문이라고 또 있고 또 거북 문양이 들어가 있고 마연 문양이 들어가 있고 모란 당초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폐 가공 기술이 다 재래식이었어요. 숫돌로 갈아서 하다 보니까 네. 넓게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바스러져요. 문지르면. 예, 부스러지죠. 예, 예. 그러니까 네. 문양은 섬세히 그렇게 작게 썼지 않았나 미루어 짐작한데 네. 근데 그들은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서 축을 이용해서 회전이 빠르게 하니까 가공 기술이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고려시대 유물들은 다 문양이 시해공입니다. 적어요. 네. 그리고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문양이 확실하게 그냥 성그러지죠. 뭐 극과 극입니다. 문양에서. 그래서 고려시대 장인들이 저걸 했을 때 그 고려도경에 이제 식화지 보면은 그 당나라 서경이 쓴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이렇게 뭐랄까 섬세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시대부터서 조선 말기까지 외국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네. 지금은 뭐 기업들이 다 소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관아에 부서를 둬서 녹봉을 주고 최고의 장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수출했던 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또 이렇게 그때는 이제 녹봉이 뭐였는 거는 쌀 몇 선. 쌀 몇 선. 예. 화공원은 이제 그 뭡니까 디자인 그림 그리는 사람들. 네. 이렇게 도자기가 옛날에 있는 것들이 높이 평가된 이유가 거기서 그림도 좋고. 네. 근데 지금은 성형하는 사람이 화공 전공이 아니니까 좀 수준이 많이 낮고 한데. 그리고 저 때는 그 폐각 조개 껍질이 네, 조개 껍질. 네. 그 자연은 인위적으로 키운 게 아니에요. 자연 물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 지니고 있는 색채가 다 다양합니다. 예. 근데 그 이유물에 보면은 전부 다 미식에 있는 그 문양들을 보면은 전부 다 유백색의 담백한 색을 썼어요. 깔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하고 그런 폐만 골라서 마침 제가 이제 요즘에 자연의 양식을 하니까 폐가 곱지를 못해 울퉁불퉁하고 네. 얇게 백지장까지 갈면은 구멍 나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있든 많이 있든 연락해서 있으면 모아놨던 게 상당히 많이 있어갖고 그 중에서도 유백색의 담백한 색깔만 섭취해서 썼던 거고 또 문양이 적다 보니까 야광 그렇게 소라 자개는 그렇지 않는데 전복 같은 전복 폐는 껍데기. 네. 결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 결은 무채색이 나요. 네. 그래서 자개가 가서 예를 들어서 손가락 3마디 하면은 한 마디 반은 다 결인데는 버리고 그 고운 데만 이제 썼던 고운 거죠. 쪽으로만. 그래서 네. 미시한 부분도 색이 그냥 어둡거나 그 무채색 난 게 거의 없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칠해서 한번 갈고 그런 색이 나타난 거는 또 떼어내고 보충을 해서 만드는 작업인데 그 제일로 이제 어려웠던 거는 4가지 문양이 한 물체에 기물에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여백이 없습니다. 0.5, 0 한 3mm 정도? 네. 아니 0.0 몇 미리 뭐 1mm 이하 또 있어요. 그런 공간에 그 제도가 잘못되면은 문양의 개수라든가 특히나 도형으로 이루어진 게 저런 겁니다. 예. 육각형에서 이루어진 건데 네. 저기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개수가 다 일정하셔야 되고. 어. 그래서 그게 이제 저기 원유물은 훼손돼갖고 형태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네. 뭐 엑스레이 사진도 찍어보고 하는데 금속은 나타나는데 저 자기는 안 나타나. 자개는 안 나타나셔. 그래서 비슷한 게 네. 실체가 있어도 문양 복원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죠. 예. 네. 근데 저게 비슷한 게 기타무라 박물관에 있었어요. 기타 일본에. 예, 일본의 네. 기타. 저것도 일본에서 왔지만 네. 사이즈는 좀 틀립니다. 예. 문양은 같은데. 네, 네. 그게 이제 참고가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분할 구도 잡는 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죠. 선생님 저 접착하는 얘기도 조금 들려주세요. 저게 이제 네. 그 옛날에 이제 그런 기술이 없을 때는 어교라고 어교. 민어 프레임입니다. 네. 민어는 뭐 이렇게 버리는 게 하나도 없대요. 비늘 말고는 아. 다 먹는다고. 하는데. 민어 다 아시죠, 여러분? 네. 네. 그 우리 건강식 여름에 보면은 뭐 쓸데없는 얘기지만은 그 우리가 무슨 뭐 영양탕, 삼계탕, 보신탕 하는데 네. 조선시대부터 제1의 여름의 건강식품이 민어였대요. 예. 근데 그게 버리는 거 없이 그 풀에를 접착제로 말려놨다가 중탕시켜 놓겠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 가죽을 네, 악교. 예, 네. 이게 뭐랄까 접착제로. 네, 접착제로. 예. 선생님은 지금 민어물에 불 끓이는 걸로 접착하신 민어도 거예요? 이제 썼던 거고, 근데 그 2가지가 다 수용성 접착제예요. 네. 그래서 그 습기에 약합니다. 습기에 약하군요. 예, 그리고 여름에는 또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상할 수가 있어요. 단백질 성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겨울에 이제 주로 오고 우리 작업실은 나는 견딜 수가 있지만 작업의 온도는 항상 그걸 맞춰놔야 돼요. 네. 여름에도 시원하게 해야 접착제도 그렇고 네. 겨울엔 너무 추우면 또 서니까. 예. 그래서 접착 성분이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거 다 맞춰서 하는데 민어풀 쓴 것도 있고 어교 쓴 것도 있고 네. 악교 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저걸 다 붙여놓은 다음에 네. 접착제를 다 따뜻한 한 70도 된 물로 브러쉬로 문질러서 그 자개 위에 칠면에 붙어 있는 접착제는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근데 저게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선이 가누면은 면에 붙어 있는 면적이 좁지 않아요. 뜨거운 물에 조그만 타임을 놓쳐도 스며들어가서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악의 농도 그리고 풀 뺄 때 그 타이밍
물의 온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진짜, 말로 설명이 네. 잘 안 되고 오랜 시간 경륜이 네. 있으셔야지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 조금 그래도 현대적으로 된 제작 기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들려주셨는데, 선생님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예전에 악교 서마름 먹어야 나전장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옛날 선조 장인분들은 이렇게 혀로 핥으셨다. 그 인체의 온도가 36.5도의 그 이제 열을 감지하기 위해서 선생님.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은 뭐 소천하셨습니다만 경상남도 통영에 그 송방훈 선생님 찾아뵀었을 때 진짜 여러분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혀로 이렇게 핥으시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저도 네. 혀로 하려는 건 많이 봤어요. 선생님도 보셨어요? 네, 선생님도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그 이제 송방 선생님의 부친께서 네. 저거다가 송방 선생님 고등학교 졸업한 거가 이제 가업을 이렇게 했는데 부친께서 하신 말씀이 네. 그쪽에 이제 보유자가 두 분 계셨습니다. 신부기 선생님과 네. 송방 선생님인데 우리 우때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 이거 끊음질을 잘 하려면 네. 악교 서말은 핥아 먹어야 적었나는데 네. 그게 굉장히 외국 사람 볼 때 비위생적이잖아요.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외국 관광에서도 오고 근데 네. 네. 특히나 지금 반도조선 아케이드가 소공공 경남국장인데 길이 좁아요. 2차선. 거기가 조선 호텔이 미군들 휴양소입니다. 그게 호텔이. 네. 근데 그게 그 토산품 가게가 쫙 있는데 미군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이제 해 가는데 그때 나전칠기 뭐 벽기라든가 이런 게 벽걸이 조그만 건데 포크기라든가 이런 게 인기가 많았는데 네. 혀로 핥는 이유가 네. 악교 이 혀는 그 뭐랄까 습도의 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많이 핥으면 혀가 마르잖아요. 그럼 입맛 다시면 또 침샘이 나왔으면 됩니다. 네. 그게 그 악교를 이렇게 요즘 그 뒤로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농도 맞춰서 붓으로 찍어서 이제 하게끔 하는데 외국 사람들 오면 이제 좀 그거 중지를 시키죠. 예? 보기 좀 비위생적이고 하니까. 근데 침이 어느 정도 좋으냐? 네. 붓은 눈으로 측정한다지만은 잘못하면 악교가 많이 칠해지면 이렇게 흥건해갖고 접착이 많으면 붙일 때 이게 흔들려요. 네. 저희치 안 있고 네. 많을 때 또 네. 악교 많이 있는 쪽으로 쏠리게 되고 하는데 예. 침은 그게 기가 막히게 딱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 대신에 악교는 농도가 또 잘 맞춰야 돼요. 너무 묽게 쌓이면 춤 몇 번 핥으면 다 닦여져 나가고 네. 너무 대면은 또 나중에 풀 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그런 게 경험에 의해서 주어진 노하우죠. 선생님은 혀로 핥진 않으시잖아요. 했죠. 왜 안 했겠어요? 하셨어요? 근데 저 초창기. 장면이 없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우리 저 오늘 가서 할 아니 박선영 PD님도 계시고 이 촬영 스태프들이 다 있는데 그거 갖고 하기가 뭐해서 네. 제가 그래서 시연해드렸잖아요. 좀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네. 70년대 초중반까지는 했어요. 근데 그래도 예부 사람이 오는가 외국 사람들 오면 네. 그리고 자개가 이제 똑같은 문양이 반복될 때는 한 겹을 오리면 굉장히 비능률적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 겹을 이제 붙여서 하는 걸로 자개를 부한다라고 그러는데 구한다. 아. 그게 악유칠에서 말려서 그래서 그걸 오려서 이제 하려면 그냥 삶으면 다 흐트러지니까 네, 네, 네. 저렇게 종이에 붙여서 천으로 싸서 저렇게 저거는 부하는 장면입니다. 고무줄로 끈으로 네. 묶어서 찌게 되면 쫙 붙어. 저걸 하시는 선생님 이유는? 그게 설 붙으면은 네. 오릴 때 깨져. 이게 분해가 돼요.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단단히 붙여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찌는 이유고 아까 이제 물에다 삶는 거는 네. 그걸 이제 분해되기 위해서 분해를 잘 시키기 위해서. 위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종에다 붙여서 천으로 싸서 이제 네. 드러낼 때도 나중에 저기 뭐야 분해가 됐을 때는 반드시 드려야지 이렇게 하면은 물에 쏠려서 흐트러지니까. 그리고 큰 거는 괜찮은데 뭐 접살만 하니까. 예를 들어 저 보시기에 이제 화면도 다 큽니다. 네. 실물 아마 요 공예박물관에서 보면은 머리카락 같이 가는 저것도 있고 그 꽃 문양이 1cm입니다. 새끼 손톱보다 좀 더 적어요. 예, 너무 그걸 미세한- 9개로 분할을 합니다. 그럼 저게 몇 미리 되겠어요? 가는 데는 뭐 1mm도 안 되고 네. 1.5mm 이렇게 네, 되고. 네. 그 지금 굉장히 크니까 뭐 전혀 실감을 못 느끼죠. 근데 네. 저는 이제 김해박물관에서 실물을 봤을 때 물론 그게 너무 섬세하고 쇠공이라서 가까이서 이게 유리에 코가 부디 닿을 정도로 가까이 보고 이렇게 그걸 실측을 했지만은 하나하나를 제가 직접 다 오리고 그림을 그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작업하면서 더 디테일한 걸 느꼈던 거예요. 네, 섬세한 거라든가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시간이 보통 가면 뭐 몇 개월 되면 좀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저거 이제 박물관 개관에 맞춰야 되니까 하루에 한 10시간씩 작업을 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저녁에 뭐 9시, 네. 9시 반까지 하고 아침에 또 네. 8시 반부터 했는데 네. 이게 좀 저거 하는데 이게 이제 개수가 엄청 많으니까 이게 언제나 될까 하는데 시간이 가니까 좀 되더라고요, 이게. 네. 모형이 촬영한 분은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저는 뭐 예, 작업을 그 얘기는 하니까 이따가 뭐지만. 이제 또 저희가 네. 들을 거고. 맞아요, 선생님.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유일하게 모란 당초 문양의 이파리가 네. 세 갈래로 갈려집니다. 세 갈래로요? 예, 오. 유물이 그런 문양이 없어요. 네. 근데 다 대부분 하나 8점은 7점 정도는 전부 다 국화당초고 기타문화박물관에 있는 거하고 여가고는 모란당초입니다. 모란당초. 예. 근데 저기 보시면 세 갈래로 갈라지죠. 예. 예. 저게 독특한 의장 기법이에요. 저거예요. 문양이 굉장히 크게 나오니까 뭔데 저게 머리카락같이 다릅니다. 선생님 이제 다 아셨어요. 선생님 저렇게 미세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돋보기 2개 끼고 하셨다는 거 이제 딱 감지가 오시겠죠. 선생님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나전의 매력은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잖아요. 네. 앞서 이렇게 찜기에 찌는 모습 보여주셨는데 그게 좀 연관이 있나요? 악교가 이렇게 스며들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건가요? 나전이 더욱더? 전혀요. 네. 자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네. 이게 염색에 뭐 저게 기술이 발달되니까 어느 내가 좋아하는 컬러라도 염색하면 얻어 쓸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선택한 색깔 하나만 나오잖아요. 네네. 자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빛은 미시한 부분도 무지개빛 같이 여러 가지 빛이 나와요. 또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고 네. 또 조명이 볼 때 다르고 그래서 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기인하지 않는가. 네. 지금 현대 과학에서 얻을 수 없는 다양한 색채를 그 부분에서 느끼고 있는 게. 네. 예. 근데 유일하게 저렇게 무지개빛 나는 거는 전혀 유물에서 볼 수가 없이 유백색의 담백한 색깔이었어요. 예. 이렇게 결이 있는 데서는 저 색이 전혀 안 나오니까 그건 커팅해서 버리고 근데 네. 미시하게 적은 거는 그게 시력적으로 잘 안 나타나니까 오리기 전에 그걸 검정 매직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아, 미리 다 그러면 체크를 이렇게 하시는군요. 결함 있는 거는 그냥 바로 네. 그걸 했는데도 들어가 있는 거는 또 다시 확인해서 떼내고 네. 다시 하고. 선생님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우리가 또 사람이 하는 작업인지라 선생님이 솔직히 이렇게 하다가 좀 놓고 싶을 때 없으셨어요? 물론 이렇게 약속된 프로젝트긴 하지만 어떠셨어요, 선생님? 천재는 타고난 거고 천재는 못 이긴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은 좋아서 하는 사람 못 이긴다고 그래요. 네. 물론 저도 여기에 좋아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이걸 못해? 네. 표현해야지. 이게 어떤 지루함보다는 그게 생각 속에 관념이 있기 때문에 네. 인내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선생님한테 쉽게 말씀 들으셨지만 저렇게 뭐 끊음질 하나, 자개 하나 선별하는 과정 정말 뭐 수십 가지의 선생님 공정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랜 시간을 또 걸쳐서 완성되신 나전 시문을 다시 한번 또 어떤 분이 바통을 이어받았는지 아세요? 옆에 있는 박문열 선생님이 아니고 다시 손대현 선생님한테 그 나전 시문 작품이 왔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그 작업이 마감칠하고 광내기 작업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네. 이제 결국 제가 이제 넘겨드린 네. 밑바탕 작업을 이제 전체를 이제 나전으로 화사하게 네, 화사하게. 꾸며주셨고 그걸 제가 딱 받았을 때 야, 정말 대단하게 잘 하셨다. 이 섬세하고 정말 거의 한 3만 개의 그 문양 하나하나를 네. 이렇게 정말 잘 붙여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해오셨구나. 내가 더욱 여기에 걸맞게 작업을 해야지. 네.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작업을 받았을 때 이달 그 생우칠부터 저희는 한번 해요, 자개 위에. 네. 그러면 이제 그 생우칠이 자개 밑으로 이렇게 스며들어가면서 건조가 되면 더욱 단단하게 고착이 되거든요. 그 나전 조각이.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문헌을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 골회를 썼다고 그렇게 문헌에 이제 나와서 나도 요번에 정말 그 1000년 전의 작품을 재현을 하는데 네.
고래를 좀 나도 써봐야 되겠다. 선생님, 저기 그림에 나오는 저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써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고래가 뭐지 안 네. 써봤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고래 하면서 이제 찾아다니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묻기도 네. 하고. 근데 뭐 다들 갸우뚱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어떤 그 공룡의 그 저기 그 석 화석. 네. 그게 화석 아, 화석. 네, 네, 네. 이만한 걸 구했어요. 어디 선생님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냥 어떻게든 물어 그냥 뭐 그때는 별 네. 수단을 아니, 다 요즘에 해서 그런 거 구해야 어디 되니까. 파는 데가 있나 보죠? 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 잘해야 돼. 그건 영업 비밀이신가 봐요. 그걸 네. 깨트려가지고 네. 정말 이렇게 약 가는 아, 직접 이렇게 거기에다 이제 가르셨어요? 저기 깨서 네. 갈아봐가지고 네. 이제 써봐야지 하고 칠해 섞었더니 이게 버글버글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닌가 보다. 네. 그리고 이제 한참 뭐 이렇게 계속 알아보고 뭐 하다가 이제 본 차이나 하잖아요. 본 차이나. 예, 네. 그 본 차이나의 그 본이 뼈를 얘기하는 거였고 그걸 뼈가루를 도자기에 썼다는 네, 기록을 찾았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제가 또 잘 아는 도자기 네. 그 전문가 선생님 찾아가지고 본 차이나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이걸 실제 도자기에 쓰느냐 그랬더니 실제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걸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구해주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뭐 이만한 큰 그릇에 그 하나를 이제 구했어요. 구해가지고 이제 바로 생오칠에 그걸 타면은 잘 안 섞이니까 그 생오칠을 정제를 해서 그 정제를 하면 이제 생오칠이 한 4할 정도가 줄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찰지게 입자가 이제 아주 작아지면서 이제 아주 칠이 단단하게 되고 다시 또 이게 칠을 하면 그 두께도 많이 오르고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생오칠을 잘 이제 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골회 가루를 섞었죠. 네. 그래서 이제 섞어서 처음에는 이제 얼마나 섞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네. 30% 섞어보고 또 판에다 칠해놓고 또 40% 섞어서 판에다 칠하고 단계 섞어가면서 여러 개 판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연마를 해서 저 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실제로 연마를 해서 네. 그걸 강도를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20% 들어간 거는 조금 약해서 심하게 긁으면 긁히고 네. 그 단계 강도가 나오고 또 적당한 그걸 이제 그 비율을 찾았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섞으면 또 이제 이 건조가 좀 늦고 또 이제 그 칠이 위에 뜨고 네. 이제 그건 가라앉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서 이제 얻은 그 결과가 네. 1대1로 섞고 1대1로. 거기에다가 나중에 조금 된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쓰는 칠을 좀 더 첨가하셔서, 넣으니까 네. 그 비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됐구나 하고 이제 그 생오칠 된 나전 위에 그 고래를 칠을 했어요. 네. 고래를 칠하고 이제 갈아서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뭐 우리 용어로는 뭐 초칠, 중칠, 네. 상칠 이런 예. 거 과정을 쭉 거쳐서 이제 마감칠까지 했죠. 네. 하고 우리가 요즘 뭐 연마제를 쓰고 광을 낼 때 여러 가지 좋은 재료가 많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전통적인 재료 인제를 해서 광을 내야 됐기 때문에 그 고운 황토를 물에 풀어서 이제 위에 뜨는 거를 황토가 이제 물에 뜨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뜬 물만 이렇게 이제 떠서 다시 가라앉혀 가지고 네. 증발시킨 다음에 그 고운 황토가루에다가 이제 들기름을 섞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천으로 문질러서 광을 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떤 나전의 그 아름다운 빛깔이 상당히 아름답게 표현됐을 때 네. 참으로 좀 행복했죠. 야, 여러분 고려원 나전 경함에 들어가 있는 고래칠이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탄생을 한 겁니다. 선생님, 근데 들기름을 바르시는 이유가 저기 그냥 네. 그 황토흙 자체로만 네, 광을 네. 내면 광은 안 나거든요. 그냥 이렇게 서로 네. 도망 다니고 그래서 기름을 섞었을 때 이제 이렇게 찍어서 문지르니까 그 황토의 그 미세함과 네. 기름과 이렇게 섞여서 윤이 막 잔잔하게 뭐랄까 은근하게 그렇게 은은한 이제, 빛이 난다. 은은한 선생님, 빛으로 뭐 광이 나다. 참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들기름이 들기름이 네, 제일, 들기름을 썼어요. 자, 또 이렇게 손대원 선생님이 광을 낸 저 나전 경함이요. 다시 또 어떤 분한테 가시는지 아세요? 다시 정명재 선생님한테 갑니다. 정 선생님, 그 다음 작업도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모조학이라는 작업인데요. 네. 이제 그 설명 드리기 전에 네. 저게 오면체 밑면만 놔두고 상자는 육면체잖아요. 네. 밑면만 놔두고 오면체에 전부 다 끄는별 주름질이 들어갑니다. 끄는 근데 하도 가느니까 네. 한꺼번에 끄는별 다 해놓고 풀을 뺄 수가 없어요. 금방 문드러져 스며들어갖고 이렇게 흐트러지니까 선이 굵은 거는 좀 상당 기간 있어도 선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네. 한 면하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생칠을 발라놓은 거예요. 네. 그래야 그 다음 면에서 물이 가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아마 작업하면서 좀 느꼈을 거예요. 이제 고래 바르고 먹으면 이제 자개 두께가 아무리 정확히 맞춘다 해도 넘나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편편했을 거예요. 왜냐? 네. 그래서 자개 혹시 떠 있거나 얇아서 밑에가 있으면 그 평탈 기법을 할 때 두께가 똑같지 않거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결함 있는 거 제거하기 위해서도 그 생칠을 한 두세 번씩 다 붙여서 갈아놨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조 기법. 입체로 나타낸 거는 이제 부조 기법이고 그 선을 음각하는 선을 나타내는 걸 이제 모조 기법이라고 하는데 전복편은 결이 있습니다. 나무가 보면 단단한 데 있고 물른 데 있잖아요. 저게 지금 그려져 있는 게 확대해서 저렇지 저게 0.15mm 정도? 1mm 미만 된 데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손에다 힘을 저게 석회 성분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강하지 않는 금속은 금방 뾰족하면 마모가 돼서 새겨지질 않아요. 예. 그리고 저게 힘을 일정하게 주고 딱 가야지 힘을 그냥 적당히 주게 되면 물른 데는 칼이 쑥 들어가고 상처가 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서 칼을 뺏으려고 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잡고 힘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 면에 조금만 이탈되면 칠면에 스크래치가 나요. 그래서 저거 새긴다는 게 굉장히, 그리고 하도 좋으니까 이게 바늘같이 가는 금속인데 저는 다이아몬드 회사에 가서 그걸 이제 유리칼 가치로 끝부분에 뾰족한 데 붙여달라고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텅스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텅스텐이요. 예. 네. 그래서 그게 기금속에서 많이 씁니다. 예. 조각하고인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톱으로는 안 잘라져요. 다이아몬드로만 절단이 되고 숫돌에도 갈리지도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숫돌에 갈아야 돼요. 그 정도로 강한 건데 그걸 바늘 끝까지 뾰족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도 음각할 부분이 모조할 부분이 좁으니까 수직으로 해서 칼을 이렇게 해서 봐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눕혀지면 그게 가려져 갖고 그 면적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수직으로 보고 이거 하는데 그렇게 힘을 주고 주의한데도 아주 물른 데가 또 있는 데는 네. 칼이 들어가니까 그 하나하나 선 하는데 진짜 신경 많이 쓰이는 게 저겁니다. 좀 넓어야 마음 놓고 돌리는데 그러시겠죠. 그 좁은 데서 뭐 이게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몰라요 이게. 예? 제가 하면서도 저 모조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우선 우리 선생님이 칠을 면을 잘 잡아놨는데 음가가 다 칼이 이탈해갖고 칠면에 스크래치 내놓으면 참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탓을 안 들으려도 뭐지만 유문재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역사하고 미래에 또 우리 어떤 그 문화예술의 척도기 때문에 예. 신경 안 쓸 수가 없었죠. 자, 우리 선생님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맨 끝에 있는 우리 박문열 선생님. 아니, 선생님.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작업은 네네. 이 두석이라는 그 자체는 네. 금속을 가지고 이
장성문을 만드는 걸 갖다 두석이라고 하는데 네. 그 이제 마지막에 이 모든 각 분야의 그것이 각 분야에 이렇게 거쳐서 오지만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장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장석이 네. 필요해. 아무리 잘 만들면 못 가고라도 그럼요. 제일 중요한 이 작업 경첩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으면 지금. 열리질 않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또 네. 자물쇠를 채워야 되고 그럼요. 모든 하찮은 것 같지만은 네. 거기에 속한 있다 이 네. 말이죠. 그런데 저 기물은 네, 네. 보면은 이 황동 재질이란 말이죠. 예. 그 이제 황동 재질도 아연에 몇 프로가 들어가 있느냐. 이것만큼은 단조기법 불우리에 샘물을 녹여서 장성만큼. 이제 네. 두들겨서 전통 기법으로 이제 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좀 까다롭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경첩의 음각을 내렸더란 네. 얘기예요. 그 여지껏 조선시대 여지껏 봐도 이러한 기법은 보질 못했어요, 제가. 네. 그런데 이거는 음각을 갖다가 내려가지고 경첩을 만들고 또 옆에 또 활용들쇠라고 해서 들쇠가 완전히 활자로 이렇게 휘어가지고 완전히 꺾어졌고 그래서 이 끝에 또 연봉 모양으로 그 아주 네. 세실하게 네. 황동은 역사가 굉장히 깊어요. 이 역사가 왜 그러냐? 백통은 역사가 한 100에서 150년 미만이에요. 백동은요.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황동 재료는 이 조선시대 때부터 아주 옛 그 당시에는 금과 같다 했어요. 그 재질이 귀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걸 갖다 황동을 재료를 썼다는 것이 참 오랜 역사에도 고려시대도 저 황동을 네. 썼다는 것이 네. 아주 특이합니다. 모든 저기에 들어가는 부분품이 경첩과 길목과 이게 길목은 특이한 것이 네. 정반대로 돼 있어요. 저거는 또 대부분 이렇게 말아가는데 이건 반대로 말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특징이 있었고 약간 몇 가지가 특징이 있죠. 네. 다 단조 기법으로 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선생님. 뭐 길게는 설명할 필요가 선생님,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아마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우리 사람은 한 번의 인생을 산다고 해서 일생이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 우리 장석에도 저마다 그 하나의 약속된 부호처럼 다양한 문양과 무늬가 들어가잖아요. 이번 고려 나정 경함의 선생님 그 새기신 문양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저기에 부탁드려도 이제 될까요? 문양은 여기에 지금 들쇠라고 해서 옆에 박는 들쇠의 네. 바탕은 국화 모양이에요. 국화 모양이요. 국화 모양에 주름을 갖다가 다 그 선을 넣었어요. 특징적이고 뭐 여러 면을 갖다 보면은 제일 특징적인 게 경첩을 갖다 특징적이다. 네. 그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네.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뭐 저거 한 2mm 두께에 1mm를 내리는 거죠. 가운데를 파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까다롭고 그렇죠. 자, 여러분 그 뭐 이렇게 고가구나 못가구 보시면 장석이 되게 잘 좀 이렇게 보여지실 거예요. 근데 저도 옛 문헌을 살펴보면 그 옛날 그 여인들이 이 장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 뭐 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기와 가루를 체에 이렇게 걸러가지고 그 가루를 장석에 이렇게 바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측면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존재가 지금 만나보시는 장석이라는 이야기를 선생님 그렇죠.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마감 처리를 어떻게 네. 하느냐. 여기 아까 저게 말씀하셨던 손대현 선생님이나 네. 정민 선생님 이 마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네. 때문에 너무 광택이 나도 안 되고 아, 적당한 네, 그 그렇죠. 유지하는 게 그 중요하군요. 선이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그걸. 자, 여러분 이렇게 선생님이 만드신 예쁜 장석을 이제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안 다셨다면서요? 그거를 갖다가 네. 왜냐 이 두석장이는 장석을 제작하는 장인을 아우, 두석장이라고 그렇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정연 이제 손대현 선생님을 속하는 그러니까 거죠. 선생님이 다셨대요. 손대현 선생님이 그렇죠. 다르신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네. 저희가 백고를 받고 네. 다시 이제 나전장 선생님한테 가고 예. 또 두석장 선생님한테 두석이 가고 네. 그것이 다시 돌아서 결국은 저한테 네. 또 왔죠. 마지막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결국은 네. 저한테 와서 네. 이제 제가 다는 이유는 사실 칠이 거의 마감 단계에서는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이게 스크래치가 나잖아요. 이제 그 상처가 나잖아요. 네. 상처가 나면 네. 그걸 또 다 이렇게
오칠로 때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장석 선생님께서 훌륭하게 잘 하시죠. 박는 것도 이런 분위기 훌륭하게 너무 좋아요. 막 서로 하시지만 칭찬해주고 받고 이제 그렇죠? 결국은 이제 칠로 또 마감할 수도 있으니까 예. 결국은 제가 받아서 그걸 이제 잠깐 한 건데 제가 또 한 이유는 네. 또 따로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이렇게 제가 구멍을 이제 손으로 전혀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드릴로 뚫을 수도 있지만 이제 송곳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으로 직접 돌려서 뚫어 가지고 진짜 저렇게 불새를 보이시네. 보시면 네. 이렇게 길잖아요, 고리가. 네, 네. 그걸 이제 통과시켜서 그걸 다시 안에서 이렇게 구부려요. 살짝 안에 이제 이렇게 들새 접을 만큼만 따내고 그래서 이제 그걸 평평하게 들새를 접어서 이제 박아 놓으면 전혀 이렇게 들었을 때 절대 빠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죠. 그런 다음에 그 상처 자리를 다시 다 오칠로 메워서 그리고 또 전체를 또 안에를 다시 칠을 해서 그 들새가 뚫고 들어갔는지 또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제 완벽하게 마감을 해서 이제 결국은 장석까지 이제 다 해서 끝나서 딱 나왔을 때 최종 보면서 네. 이 작품 정말 이것이 후대에 정말 그 어떤 좋은 평가를 네. 받을 수 있는 작품이 여러분의 선생님들의 손을 거쳐서 네. 결국 제 손도 들어갔고 노력이 이렇게 들어가서 완성이 됐구나 하는 최종 즐거움을 뺏어서 죄송하죠 제가. 진짜 나전도 잘했고 칠도 잘했고 맞아. 장식 나 두석장이 박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또 여기서 박았다네. 아니 아니, 내가 못 선생님. 봐.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그걸 네. 장석을 두석장이가 네. 그걸 못을 갖다 박았다. 그럼 네. 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려면 다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마지막 네. 처리를 갖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자, 선생님들. 어쨌든 유종의 미는 우리 손대현 선생님께서 아주 예쁘게 마무리를 지으셨고, 오늘 뭐 여러 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유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도 참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가 있지만, 또 어떤 기법을 토대로도 현대적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새로 접목시키는 분명히 기술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기술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 문화유산이 또 다시 재탄생됐는지, 우리 김우용 선생님부터 좀 어떻게 새로운 기법을 구사하셨다라던가 뭐 재료의 선택이랄지 그 얘기 조금 들려주세요. 네, 저는 네. 뭐 재료의 선택은 뭐 바뀐 게 없고 네. 뭐 그대로고 홍송으로 하셨고. 홍송으로 네. 했고 이제 기법이나 이런 것도 뭐 그 도구를 재현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옛날 그 만드는 기법을 그대로 했어요. 네. 그것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완성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겸손하시다. 이제 우리 손 선생님이나 다 네. 그래도 재능이 있는 분들이야. 다 뭐 나보다는 다 재능 네. 있으세요. 다 그래서 여기 재능 있으세요. 내가 네. 이 물건이 네. 훌륭하게 나올 네. 거다 생각을 하고 네. 제가 나온 물건을 봤을 때 과연 이걸 손으로 만들었나 뭘로 만들었나 내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 뭐 장석을 박을 때도 뒤를 보고 이런 걸 다 보니까 네. 원래 유물은 뒤가 깨끗하지 않아요. 아, 원래는 그러셨죠. 예, 안에가. 내부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전의 유물과 지금의 유물과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이게 모조지만 과연 옛날하고 지금하고 기술은 지금이 더 좋구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볼 때. 알겠습니다. 우리 손대현 선생님은 네. 저는 이제 작업을 하면서 네. 이제 기법이 달라졌다는 거는 네. 사실 우리 칠 기법은 정말 뭐 어떤 정형화돼 있거든요. 정영화. 네. 그 단계 그 과정이 이렇게 이미 검증된 상태로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크게 바뀌진 않고 네. 오히려 충실하게 따라갔고요. 단지 새롭게 했다면 그 이제 고중에 있는 그 골회 아까 골회를 들으셨죠? 처음 네. 이제 써서 그래도 이 작품이 만들어졌다는데 이제 하나의 자부심이 남아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또 마감광도 이제 뭐 현대 어떤 광택약을 쓰지 않고 예.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서 결국 마감을 했다는 거. 그렇게 한두 가지 아니면
두세 가지 정도는 네. 이제 새로운 이제 기법과 또 나름 그냥 뭐 연구를 해서 네. 해봤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보람도 있었어요. 네. 우리 정명재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저걸 재현하면서 예. 지금 보면 색이 좀 자기가 그렇게 화려하게 촘촘히 붙어 있어도 색이 탁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유물에 보면 색이 이렇게 바짝거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칠 쓰는 기법도 달라요. 우리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생칠로만 하면 또 그 색이 너무 탁하고 그래서 이제 그 수분을 증발시킨 그런 칠하고 혼합해서 이제 써서 그 광택이 은은하게 안개낌같이 은은하게 너무 반짝거리지 않게 그런 것도 있고 요즘에 쓰면은 뭐 이렇게 기법들은 다 뭐죠? 모서리도 아주 칼날같이 좋게 이쁘게 접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다 둥글어요. 모서리가 상당히 둥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관람하실 때 눈여겨보시면은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옛날 기법을 최대한의 재현하면서 유물에 가깝게끔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광택도 그렇고 칠에서는 아까 뭐 고래 얘기도 했지만은 그 칠도 그냥 생칠로만 쓴 것도 아니고 또 수분을 증발시켜서 만든 정제칠만 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 연구해서 재현을 한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똑같이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원형에 가깝게끔 그리고 지금 잘했다 못했다 보다는 후대에 학자들이나 전문인들이 1000년 전이나 지금 2000년대나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바뀌었다는 게 그때 또 연구가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9개 경함 중에서 최고의 뭐랄까 걸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양도 세공이고 촘촘하고 형성 자체가 아주 어렵게 된 문양이에요. 그리고 4가지 문양을 저렇게 복합적으로 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면서도 그걸 느꼈던 것이고. 우리 박문열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뭐 새롭게 뭐 이렇게 도입한 그런 기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이 하나의 작품이 나오려면은 개인 혼자 한 분야에서 잘한다 해서 그게 작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박자가 다 맞춰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것이지 아무리 혼자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고 좀 아쉽다 하는 것은 저기 자물쇠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 자물쇠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물쇠. 그러니까 내가 주특기가 이제 자물쇠 만드는 게 주특기인데. 선생님 주특기가 숭숭이 장석. 그 선생님 자물쇠시잖아요. 그렇죠. 깍천 반다지 장석과 비밀 자물쇠라는. 비밀 자물쇠. 그게 내 주특기인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선생님 좀 제가 소개를 못 빠졌더라. 드렸어. 죄송해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여기에 참 훌륭히 선생님들하고 같은 작품을 완성시켰다는 거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 우리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우리 김선영 PD님 저랑 이렇게 마주보면서 눈으로 대화하셨거든요, 사실은. 우리 김선영 PD님은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문화유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을 그동안 해오셨다. 우리 김 PD님께서 그동안 오랜 시간 이렇게 다양한 문화유산의 현장을 담으면서 어떤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오셨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전통문화유산에 관심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 김선영 PD님이 해오신 이 문화유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거든요. 제가 너무 또 거창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러시는데요? 우리 김선영 PD님도 제가 봤을 때는 장인이세요. 이런 현장을 같이 오랜 시간 같이 함께 물론 여기 다양한 우리 PD님들 제작진분들도 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선생님들이 작업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다는 일이 정말 인내심이 없으면은 결코 이렇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 PD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기록 영상을 만드는 일인데 이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요, 주로. 무형문화재 선생님들은 몸 자체가 문화재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들거나 뭐 소리로 목을 하거나 그런 선생님들을 이제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혹여 전승이 단절되는 일이 지금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단절되고 있는 종목들도 많고 선생님이 안 계시면 100년 뒤에 누구라도 복원을 해야 할 때 그때 저희 기록 영상이 이제 진가를 발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록 영상이라고 하면은 지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일은 보급본이라고 해서 노말한 일이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영상이 기록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오픈을 잘 안 하는 일이기도 하고 거기에 선생님 옆에 계셔가지고 선생님이 안 계시거나 전승이 단절됐을 경우 그 영상을 보고 복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다 이제 영상 안에 담는 일을 하는 게 기록 영상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질문을 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막 아까 장속 얘기하고 있는데 장속이 뭐야? 이러면 할 수 없고 선생님 못 박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나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 선생님들이 이 무수히한 말들을 영상으로 담아야 되니까 아까 뭐 생칠을 한다라고 그냥 쉽게 말했지만 그래서 생칠은 어디서 구해서 원주에서 오채치해서 그거를 바를 때는 무엇으로 뭐 붓으로 그다음에 그냥 칠만 바르나 송정류를 썩던데 이거를 다 알아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들을 다 영상으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기록 영상이고요. 그래서 또 제가 공예를 좋아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선생님들 많이 만나게 됐고 이번에 특이한 건 진짜 특이했죠. 왜냐하면 기록 영상은 주로 한 분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7장, 나전장, 주석장 뭐 이렇게 되거나 지금 이제 막 올해 한 작업이 불화장이면 불화장 이렇게 한 분 위주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2년 동안 4분을 만나 뵌 게 저로서도 되게 행운인 거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만큼 머리도 많이 아팠고 그랬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되게 뜻깊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선영 PD님이 해오신 일들이 문화유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기억에 남는 일화 있으셨어요? 말해도 돼요. 선생님도 다 일화 있어갖고. 일화 하나도 없던데. 뭐 손대현 선생님 상칠할 때 위에 옷 벗으신 것도 있어요. 메리아스 같은 거 입으시고 그렇죠. 마지막 칠할 때는 어쩔 수 없어. 다 뭐 그렇게 상칠은 칠의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티끌 하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선생님 작업하는 게 사실 민폐 아닌 민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기능이 되시니까 아까 정명재 선생님이 자꾸 막 저렇게 크게 나온다고 뭐라 하시지만 저렇게 크게 찍으려고 하는 게 저희 일이에요. 안 그러면은 그게 계속 보면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선생님 돋보기 읽기는 이렇게 크게 찍는 게 저희 일이다 보니 선생님들이 협조를 되게 많이 해주셔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우리 카메라 감독도 같이 했던 감독님 계신데 옆에 이걸 하고 막 카메라를 이렇게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능이 안 되면 손이 떨리거나 그다음에 몸에 안 익으면은 기능 발현을 못 해주시죠. 왜냐하면 카메라가 바로 앞에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제 상칠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제가 옷을 벗겼거든요. 예, 벗겼는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보급본에서는 이제 뭐 여러 비관상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쓰지 않아서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선생님 위에 옷 벗으신 거 사진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몸을 탁 이렇게 주요 부분을 가려서 찍을 수 있으니까 동영상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게 있었고 선생님 자꾸 이렇게 하고 계셔. 그다음에 이제 정명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눈이 진짜 혹사를 그래갖고 안과 다니시면서 다니셨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막 저희는 찍어야 되니까 선생님 안 보인다고 계속 그러고 선생님도 안 보이시니까 그런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셔서 아까 사회자분이 물어보셨던 중간에 도망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다 해요 항상. 손대현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이거 막 때려치우고 다른 일 했으면 돈도 더 많이 벌고 했을 건데 왜 이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손대현 선생님은 정말 좋다고. 자기는 그만둘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고. 그러면 저는 이제 질문자가 되니까 뻥치지 마시라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했는데 진짜라고 하시고. 정명재 선생님도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하면서 저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게 저도 일이 한 20몇 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근데 영상 만드는 일은 항상 지쳐요. 근데 왜 막 수십 년간 하신 분들이 아직도 재밌다고 저러고 계시니 그게 뭘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뭘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여전히 그 질문은 여전히 지금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다 하는 질문이고. 네. 네, 근데 두선 선생님은 집에 저기 파주에 네. 이렇게 산 안에 집이 이렇게 있거든요. 네. 막 거기서 이제 왜냐하면 주무를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공간이 꽤 넓어야 되는데 네. 어디서 작업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여기서 두드렸다가 다시 식혔다가 뭐 옮겨와 다니는 왜냐면 또 위험하잖아요. 그 샘물이라는 네, 네, 게 네, 그쵸. 튄다 가까이 가지 마 이러니까 그런 것들 되게 인상 깊었고 선생님 안 튀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괜찮어? 괜찮아?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막 깎으시고 네. 그다음에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나 진짜 운이 좋았어. 2년 동안 고생은 나도 했지만 네. 네 분 다 너무 재밌게 그래서 재밌게 작업했던 것 같아요. 그 겸손하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 네. 김선영 PD님. 네. 이게 우리 고유 문화가 글로서 서면으로 책자로 나오면 어려움이 없는데 책자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국악도 음표로서는 그 뭐 꺾기 이게 떨림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육감에 손에 빚어져서 머리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게 그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글로 다 담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화 영상을 하는데 기록화 영상을 제가 명장 때부터 했어요. 네. 이러려면 하지 마십시오 했어요. 누가 이거 보고 전문인이 봐도 그런데 일반인이 보고 누가 이걸 공부가 되겠냐 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이번에 김선영 PD를 보고 어디서부터 걸어왔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너무 디테일하게 문화 이해도가 높아서 우리가 놓치고 한 것도 질문해서 네. 전부 다 카메라 앵글에 전문가시니까요. 카메라 앵글에 담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나한테 하는 얘기가 저도 네. 방송국에 있을 때 카메라 보고 뛰어다녔어요 한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기록과 사업에 오롯이 다 앵글을 통해서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분이시다. 네. 이쪽이 인간 문화재다. 여기 네 분이 네. 작품이 아니라 5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섯 하나의 분. 작품이 된 네. 거예요. 제가 오늘 5분의 최고의- 장인을 최고의 모시고 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그리고 나누고 그러한 있습니다. 다큐는- 네. 아, 참 오늘 정말 특별한 시간이라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겠죠? 네, 저는 참 궁금한 게 끝으로 선생님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장인 선생님들 뵈면은 늘상 드리는 그 단어가 한마디가 있는데요. 수담이라는 단어. 우리 선생님들은 손으로 대화를 하면서 거의 인생의 반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선생님 손이 아닌 입으로서 다양한 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 오늘 재밌었어요. 선생님 딱 재밌으셨어요. 예. 네. 그리고 또 네. 마음이 뿌듯하고 마음이 뿌듯하시고 아이고 옆에 앉아 계신데 칭찬 좀 해드려. 너무 사회 잘 보신다고. 사회자님도 네. 사회도 잘 보고 아유 고맙습니다. PD님이 진짜 와서 잘해줬어. 아우 네. 아유 당신. 네, 당신 진작에 미소로 다- 네. 미소로 대해주니까 당신 부담도 없고 네. 서로가 좋았어요. 예. 제가 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이 시간이. 네. 사실은 이제 그 저희는 작업과의 대화거든요. 혼자 작품을 하나 놓고 갈거나 칠하거나 바를 때도 그냥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음의 대화를 해요. 예. 그래서 요 두께가 이렇게 올라가면 다음에는 건조가 돼서 이렇게 되겠지. 또 다음 단계 생각하면서 그걸 저는 늘 어떤 마음의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듯이 작품과 대화를 하다가 또 여러분과 이렇게 모여서 네. 실제 말로 이런 작업 과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뭐 디테일하게 잘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그런 부분이 참 머릿속에 많이 남는데 그건 또 하나의 작업 기술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네. 생각이 돼요. 하지만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느끼는 그 진실의 마음을 네.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큰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정 선생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몇 번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방청석에도 앉아 계시고 또 PD님, 사회자님 참 다 전문인이신데 그런 쪽 공부가 안 되면 앵글에다 디테일하게 담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마음이 뿌듯했고 우리 장인은 낮은치기 쪽에 한다면은 3인이 대화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 3인이 누구냐? 네. 눈, 눈, 손, 손, 머리. 머리. 항상 생각하고 보고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지루할 틈이 없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학적으로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니까 하기 싫으면 그거 하겠어요. 돈 많이 든다 해도. 그러니까 네. 3인이 대화하는 게 재밌어서 여태까지 해왔던 거고 조금이라도 더 미래에 문화예술적인 작품이 만들어지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작업하고 있지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문일 선생님, 화주에서 늘상 작업만 하시다가 오늘 어떤 느낌이셨어요? 오늘 네.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기능을 다 여러분들이나 모든 걸 다 나눠주고 네. 그렇게 하고 이 또 장인은 하나의 기능 아닙니까? 예능이 아니고 기능이다 그럼요. 보니까 오직 그냥 손 그걸만 네. 묵묵히 갈 뿐이죠. 아까 정명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3인이 그것이 네, 하듯이 네, 그렇게 네. 해나가는 그것이 네. 보람이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래. 참 2년여의 재연 과정에 뭐 어떤 일들 이제 없으셨겠어요. 그 기나긴 여정을 오늘 이렇게 2시간이라는 남짓한 시간 동안 저희가 듣기까지는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그렇죠. 어쨌거나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가 작품의 결과물들만 주로 보다가 오늘 이렇게 5분의 장인분들이라고 제가 이제 호칭을 하겠습니다. 이 5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 고려 나전 경함이 어떻게 재현됐는지의 그 과정을 조금은 토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아울러 이렇게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우리 서울공예박물관의 학예사 여러분들과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명재 선생님도 이런 말씀 해주셨죠. 예전에 우리 장인들이 참 손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좀 천시받았던 그런 시대였었고 또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 이전에 이 우리 문화를 만들었던 장인들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뭐 특별하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냥 특정인 경우에만 그렇게 이런 문화를 만들었던 장인분들에 대한 기록만 있을 뿐 오히려 그것을 쓰고 즐기는 분들에 대한 기록들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이 참 귀하고 또 감사하게 느껴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라는 것이 물론 만드는 사람의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쓰고 즐기는 사람들의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를 만드는 장인들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이분들의 어떤 역할을 무시한다면 우리의 문화가 오랜 세월 동안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우리 5분의 장인분들과 함께한 시간처럼 시대에 맞게 조금씩 변형되면서 끊임없이 우리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의 그 원형을 보존시키고 지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이 시간 깊이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서울공예박물관에서 함께한 걸작을 만든 장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생님들 고맙습니다.